1차는 바로 붙었고, 근데 이제 1차 하기 전에 내가 2월 달부터 게임에 빠졌었어. 창세기전은 나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임이라서 아직까지도 내 가슴 안에 남아있는. 아니야 진짜 너가 모르는구나. 야 진짜 낭만이 없네. 아 정말 종이야, 컨텐츠 이렇게 지어짜야 되니? 그래도 또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형 제가 준비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예전에 댓글에도 있었던 건데 형 회계사 수험서를 좀 듣고 싶다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내가 시험 합격한 지 12년? 되게 오래됐는데 뭐 회계법인이 오래 있지도 않았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도 그 2년 좀 안 되는 시간 엄청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했지. 되게 열심히 했지. 그 정도는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회계학을 보면 4개가 있어.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 4개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10몇 년 전과 지금은 기업 회계 기준이 많이 바뀌었고 IFRS도 도입이 됐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나는 공부 이렇게 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어떤 패턴으로 사셨는지 정도는 모두가 다 똑같지 않나?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비슷해. 얘기하는 거 보면. 형은 근데 CPA 준비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막 게임하러 다니시고 게임을 하러 다닌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썰을 좀 풀어보면 처음에 시작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대 문과대학 공삼학번으로 들어갔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고민을 했어. 첫 번째 대안은 패밀리 비즈니스로 바로 갈 거냐, 두 번째는 남들 하는 것처럼 대기업 취업을 할 거냐, 세 번째는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좀 도전을 좀 해볼 거냐, 네 번째 대안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였는데 당시에 그냥 이제 경영대학원을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해서 지맥 공부를 해가지고 갈 거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였어. 그 당시 나도 어리잖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난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솔직히.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도는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연도 서지 뭐 이런 어떤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그냥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가면 너무 무능력해 보이잖아 사람이. 아버지 회사 그냥 갔어요. 이거 너무 바보 같잖아. 그런 애들이 내 주변에 되게 많고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회의, 타자화가 있었지.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그래가지고 시작한 동기가 좀 크고 왜 하필이면 CPA냐, 네가 뭐 회계사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내 친구가 당시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 이거 들여다보고 야 그거 재밌어? 이거 하면 좋아? 이러니까 걔가 막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 나한테. 이거를 하면 여러 기업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세법과 회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기업 딜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 진짜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를 듣는데 난 원래 경영학과 학생이 아니었거든?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회계사 공부하면서 한 번도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제가 알기로 원가회계랑 재무관리가 조금 그래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수리적인 감각이 좀 탁월한 친구들은 재무관리를 좀 쉽게 느낄 수 있고 법률적인 감각이 좀 탁월한 애들, 텍스트를 읽고 정리를 잘하는 그런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뭐 회계감사나 중급회계를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이런 게 계산이라고 생각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 회계하고 법하고 똑같아. 법률 마인드가 더 중요해요. 오히려 리걸 마인드 같은 게 있는 거. 예를 들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이 총론이 원칙이잖아. 대원칙이고 그 소원칙들이 있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법률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률 개념으로 쪼개서 보는 거야. 그걸 리걸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인간의 뭐 의지와 의지에 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법률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거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정리한 개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빈틈이 없어. 물론 이제 뭐 현실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빈틈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안에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회계학도 마찬가지거든. 그 안에 내부 논리로 들어가 보면 계산이 아니야. 계산은 너무 부차적인 거야. 계산은 누구나 해. 계산기로 하는데 누가 못해. 손만 빠르면 돼.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거의 기계야 기계. 이 왼손으로 치는 게 죄송해요. 형 한 번만 더 벌써 어떻게 해주시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이게 엄청난 반복의 시간을 가지면 하루에 10시간씩 막 공부 1년 넘게 해봐. 그럼 자동으로 돼.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이런 공부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형도 중급 회계 하실 때까지는 너무 쉽게 재밌게 했다. 사실 나는 암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내가 암기 능력이 학교 동기들 대비 내가 더 잘했느냐? 그렇진 않아. 절대 그렇진 않아.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났던 것 같아. 고대생 안에서도 내가 평균보다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공부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재밌거든. 정리하면 이게 희열이 있거든 이게 되게. 그럼 형은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너무 오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월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 3월에 1차 시험을 봐. 1차는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때 휴학 한 번도 안 하고 합격을 했고 1차 준비
준비는 그냥 독학을 하신 거예요? 똑같겠지. 학원은 온라인 강의만 들었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나는 왜 학원을 가는지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난 왜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듣자 이해가 잘 안 돼. 너무 시간 아깝잖아. 전철 타고 다니면 한두 시간 그냥 까먹고 하루에 매일매일. 그리고 나는 모든 강의는 다 1.6배속, 2배속으로 듣거든. 2배속이 많이 너무 빠르다면 1.6배속으로 듣고 이랬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이게 회사 공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공부할 때도 학원을 거의 간 적이 없어. 항상 인강만 들었어. 왜 사람들이 현장에 가느냐라고 내가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현장 가는 거 바보짓이다. 안다. 근데 자기 의지가 좀 약한 애들은 현장에 가서 남들 공부할 때 옆에서 하는 게 그나마 공부를 하지.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인터넷 강의하면 다 딴짓하고 뭐 이메일 확인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도 그렇겠지만 독보가 의미가 없어. 이런 시험들은. 난 사실 수능도 쪽집게 가해받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라 난 생각하는데 수능 공부 지금은 많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난이도가 좀 낮아진 거 빼고는. 수능 공부도 그렇잖아. 수능 공부도 정말 이거는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없는데 가끔가다 넌 다 죽어봐라 이러고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 그런 거 아닌 이상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교과서의 모든 원칙들 다 깨고 있으면 잘 볼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쪽집게 가해를 왜 받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뭐가 나올지. 그리고 나올 만한 게 나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출제위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이상한 걸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중요한 걸 낸단 말이야. 출제 경향이라는 건 분명히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 풀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야. 쪽집게 가해를 하는 애들이 제일 돈 낭비하는 애들 아니냐. 나 그렇게 생각해. 쪽집게 가해 엄청 비싸대. 들어보니까 1타 강사한테 쪽집게 가해 받으면 4명이 받는데 인당 3,000인가 이렇게 내던데 그거는 받을 필요가 진짜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불안한 심리를 그냥 이용하는 것 같고 내가 사실 1차 시험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당시에 공부할 때 일단 휴학을 난 안 했었어. 문과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영대생이 아니잖아. 근데 경영학과 수업을 24학점을 들어야 시험을 볼 수 있었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 경영대 수업을 24학점을 들어야 돼. 내가 이미 수업 다 들은 상태에서 시험 준비한 게 아니고 학점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휴학을 할 수가 없었어. 진짜 시간을 그때 효율적으로 잘 썼던 것 같아. 지금 하라고 하면 난 절대 못해. 결국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는 시기가 있다. 20대 해야 된다. 이제는 와인도 너무 맛있는 게 많고 가정도 있고 산책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야 언제 공부하니? 나이 들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고3 때만큼 공부할 수 있는 독함을 가지고 하면 모든 고시를 다 붙을 수 있고 내가 볼 때 그리고 사회인이 돼서 30대가 넘어서 그렇게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쪼개는 거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독하게 살 수 있으면 어떤 분야든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속세에 너무 많이 너무 찌들었어. 그래서 공부는 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종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했겠지. 나는 그래도 타대생이고 하다 보니까 또 학점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더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썼어야만 했고 그래서 내가 인강을 들은 것도 있어. 현장을 가지 않겠다. 거기서만 내가 딱 계산을 했어. 하루에 내가 내 전공 수업이나 이런 걸 듣는데 90분 수업 들으면 90분 날라가지. 내가 회계사 공부랑 전혀 딴 거를 공부하는 데 쓰는 시간이 있잖아. 이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학원을 안 가면 되는 거야.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했던 방법은 나는 정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고시 공부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목표로 잡았던 거는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 그리고 뭐 세법도 있고 그리고 소법 안에는 소득세법이 있고 부가세법이 있고 법인세법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2차까지 해가지고 총 몇 과목 같아? 7과목인가 이럴 거야 아마. 경영학도 있고 1차 과목에 당시에. 특히 회계학이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한테는 회계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어서 이 회계학 관련된 거는 교과서를 50회독을 하겠다. 50회독이라는 게 정말 대충 보는 게 아니고 1페이지부터 중급 회계가 내가 기억하는 게 1600페이지 정도 됐었고 고급 회계가 한 1000페이지, 2600페이지잖아. 원가 관리 회계까지 하면 교과서가 3500페이지, 4000페이지 정도 될 거야 회계학이. 그거를 50회독으로 하면 시험을 떨어질 수가 없어. 50회독이라는 게 진짜 봤던 거 또 보면 사람 대충 보게 되잖아. 그게 아니고 정말 처음 본 마음으로 문제까지 다 푸는 거야. 50번을 푸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독수를 늘려나가면 실제 어떤 문제가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까지 시각적으로 기억이 다 나. 나중에 되면 시험 보기 3일 전에 전 과목을 1회독씩 할 수 있어. 4000페이지를 단 하루 만에 복습을 할 수가 있어. 옛날에 고승덕이 30패스 했을 때 했던 말이 자기는 모든 과목을 몇십 회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엄청난 반복의 어떤 훈련을 하다 보면 하루에 5000페이지씩 복습이 되고 이틀이면 전 과목 1회독이 가능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정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빠르게 속독하는 편이 아니야.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야.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이걸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당시에 내가 세븐일레븐이라 그러자. 아침 7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에 집에 가니고 세븐일레븐이라 그러거든. 못 지킨 날도 되게 많지. 내가 뭐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막 피곤하고 이런 날도 있고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고 어떻게 세븐일레븐을 매년 지켜? 그거 미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어. 회계사 시험을 동차로 11개월 만에 붙었어. 난 처음 봤어 그런 애. 근데 걔는 하루에 17시간을 넷 타임으로 공부했어. 넷 타임으로. 초식에 찍으면서 공부했을 때 와, 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난 그 정도까지는 못했는데 내가 했던 방법은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해. 근데 나는 항상 학교 캠퍼스를 1시간 동안 산책을 했어.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 동안 쪽지를 들고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정말 요런 포스트잇, 요런 포스트잇에다가 그걸 깨알처럼 써.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클루드를 쓰는 거야. 내가 사고를 이어갈 수 있게끔 연결 지점들만 쓰면 예를 들어서 페라리가 있다. 그러면 페라리 하나를 딱 쓰고 듀얼 클러치.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딱 쓰는 거야. 키워드. 그러면서 그걸 연결해 가면서 계속 내가 입으로 읽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밥을 먹을 때도 그걸 포스트잇 2개를 붙였거든 앞에. 붙이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봤거든. 보면서 계속 연상작용을 하는 거야.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 와이프도 아는 애야. 유명하잖아요. 연대. 근데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를 했거든. 걔는 이제 다른 공부를 했었고 나는 이제 회사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3개월 정도를 연대에서 공부를 했었어. 연대 중앙도서관에서 가서 걔 학생증 몰래 만들어줘가지고 동기과에도 그 찍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3개월이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게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 길 동안 내가 오늘 하루에 공부한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완벽하게 정리해서. 그럼 걔가 나중에 짜증도 막 내서 내가 무슨 뭐 자판기냐 막 이러면서 구글의 용민이 형이 언바운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말한 것 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형이 하는 강연은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를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PT 자료를 가지고 가서 기업 회장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구글 다니는 진짜 인재들이 반론을 하는 거야. 얼마나 떨리겠니? 구글은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용민이 형이 한 말은 그 책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강연을 누군가에게 이거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 지식을 잘 정리하는 건 없어.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냐가 중요해. 나보다 현저하게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반론을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딱 설명을 하잖아. 그럼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말을 잘하게 될 뿐만 아니고 지식의 구조화가 되고 그 내용이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쓴 동기부여 책들 다 읽어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때 공부를 해봤고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 그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거든. 네. 나도 그렇게 느꼈고. 내가 요즘에 미술사 같은 거 공부할 때도 혼자서만 읽으면 다 날라가.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면 내가 와이프를 딱 붙잡고 미술사 강의를 또 해. 내 와이프도 미술사를 좀 공부했고 같이 책을 읽고 있고 같이 미학책을 읽고 토론을 한단 말이야 같이. 그러니까 와이프도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인문학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아닌데 이게 왜 이상해? 이러면서 이 논리적인 과정들을 내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했을 때 소설로 치면 충분한 핍진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상대방이 아 이런단 말이야. 이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말로 해야 돼. 말로 하면 보지 않고 해야 돼. 깊게 파야 그게 되는 거야.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돼. 수험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 생각을 하고 회계사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1차는 바로 붙었고 근데 이제 1차 하기 전에 내가 2월 달부터 게임에 빠졌었어. 3월 달에 이제 시험인데 삼국지 MMORPG 게임에 빠졌었어. 내가 왜 빠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 말고 다른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 도피처로 게임을 선택했던 것 같아. 한 1월 달부터 게임에 빠졌어. 한 달 반 정도 게임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야 텐션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보기 3개월이야. 진짜 앞에 3년을 했든 4년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얼마나 몰아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나 생각해.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게임을 해가지고 난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한번 중독이 되면 난 게임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문명 6 이런 것도 엄청 했었고 와이프 만나고 나는 막 여기 담 걸리고 말 했었어 게임하다가.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도 레더에서 세계 순위권 들고 막 이랬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게임에 빠졌었냐면 내가 고등학교 자퇴를 했던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자퇴를 한 거야. 내신이 너무 안 좋았어서. 왜 안 좋았겠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니까 안 좋았겠지. 중학교 때 왜 안 좋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중2 때부터 스타크래프트를 1년 동안 미친 듯이 했어. 스타크래프트 우리 길드가 있었어. 어느 정도로 게임을 했냐면 질럿을 헌터 맵에서 여기서 여기 보낼 때 몇 초가 걸리는지 초시기로 쟀어. 진짜로 분석을 하면서 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었는데 너무 게임이 좋아서 중3 올라갈 때 인천으로 갔어. 아침 7시에 학교를 제끼고 아침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컵라면을 먹고 다음날 새벽까지 게임을 했어.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그렇게 게임에 빠졌다가 안 하던 걸 하필 시험 몇 달 앞두고. 아니야 그 이후로도 게임은 계속 했어. 대학교 다닐 때도 창세기전 3도 했었고 창세기전은 나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임이라서 아직까지도 내 가슴 안에 남아있는. 아니야 진짜 너가 모르는구나. 야 진짜 낭만이 없네. 내가 게임에 대해서 또 컨텐츠 따로 찍겠어. 어쨌든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1차를 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되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 근데 운 좋게 또 1차를 붙었고 근데 이 게임하던 습관이 어디 안 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2차를 바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또 게임을 했어. 그러다가 2달 지나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회계사 시험을 떨어졌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6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때 시험을 보거든. 이미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보고 2, 3일 있다가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간 데가 어딘 줄 알아? 이스탄불을 갔었어. 이스탄불 여행 갔다가 폴란드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서유럽까지 갔다가 온 코스였거든.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나 정도 붙었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당시에 부분 합격
축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딱 열어보니까 5과목 다 떨어진 거야. 원래 난 합격을 하면 바로 휴학계를 내버리고 여행을 6개월 더 하려고 그랬어 원래. 계획이 지금 전혀 이건 안 되겠다.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드굴공항에서 한국으로 왔던 기억이 나고. 실례일 수 있지만 그때 무슨 심정이셨어요? 처음 딱 확인하셨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사실 붙을 수가 없었어. 게임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붙냐? 말도 안 되지 사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와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는 않았어. 이제 나도 전공고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내 원래 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했지. 근데 이때 당시 여행 간 거는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때 이제 3년 만났던 여자친구를 만났었지. 이제 그 친구랑 사귀게 되면서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야. 그 친구가 이제 연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물어봤었어. 당시에 이제 너는 뭐 하는 애니? 그래서 나 학교 나 학생 다닌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러면서 회사 공부하고 있다.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야. 시험 붙었니? 이러면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처음에는 붙었다 그랬어. 거짓말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처음에 거짓말한 이유는 이제 얘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얘가 좋아지고 그래서 사귀고 싶잖아. 붙었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뻘짓하다가 2차를 떨어졌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걔가 그런 거야. 너 그럼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해. 해서 연대 3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야.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게 12월부터 다시 시작했어. 한참 쉬었지. 그래서 까먹었잖아. 5과목을 그리고 다 봐야 되잖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7개월밖에 안 되고 남아있는 건 5과목이고 다 붙어야 되고 한 방에. 이걸 떨어지면 내가 여태까지 들인 노력 2년 동안의 노력이 뭐가 돼? 근데 나는 1차를 다시 안 봤어. 1차를 미리 붙어놓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나는 안 봤어. 이번에 못 붙으면 나는 그냥 이 시험을 포기하겠다. 이러고 공부를 했어. 그 당시에 1차 시험 공부했던 거 그 이상으로 열심히 했었거든. 내가 너무 창피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과목 한 번에 다 합격을 했지. 나는 사실 회사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중간에 뭐 3달 동안 배낭여행도 갔다 왔고 여자친구도 만났고 게임도 했고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겹쳐져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가 언제냐를 생각을 해보면 난 그 시기였던 것 같아. 지금 생활이 만족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야. 당연히 내 결혼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있고 나는 뭐 와이프랑 신혼여행 갔던 뭐 이태리 남부 여행 가고 그때 너무 행복했었고. 그런데 20대 그 친구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내 모습 20대의 내 모습 그리고 정말 무언가에 몰두하고 무언가에 치열하게 하고 도서관문을 나올 때 정말 도서관문 딱 닫을 때 나올 때 정말 뿌듯함 그리고 그 새벽의 공기 약간의 어떤 풀냄새가 느껴지면서 맞는 그 공기들이 이때가 아니면 내가 다시 맡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많이 지나고 보니까 물론 그때보다 지금 돈도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음식과 좋은 와인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정말 내가 살아있음이 느껴졌던 아름다웠던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닐까. 2008년에 터키 여행 갔을 때도 배낭 하나 메우고 대부분은 어떤 유스 호스텔 이런 데 잤었고 그 당시에 만났던 여자애 3명이 있었는데 내가 만만해 보였는지 같이 다녔거든. 걔도 여자끼리 다니면 무서우니까 10년 된 친구처럼 같이 다니면서 터키 다른 지방도 같이 가고 노숙도 같이 하루 했었고 기차 놓쳐가지고 그랬던 시간들을 언제 해보겠니 그거를. 그래서 나는 공부도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시기밖에 없다. 아니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니. 너무 힘든데.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너무 많아. 내일도 약속이 있고 오늘 저녁도 약속이 있고 누구도 약속이 있고 핑계는 많은데 나도 물론 여기서 내가 더 독하다고 하면 내가 체력이 20대만큼 좋고 일단 체력이 안 돼 난 지금 20대만큼 어떻게 하니. 체력이 안 되는데 내 타임으로 그 당시에는 12시간 13시간도 공부할 수 있어. 내 팅으로 12시간을 하려면 17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내 타임으로 10시간 공부하는 게 진짜 슈퍼 빡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초식에 정말 탁탁 치면서 조는 시간 빼고 한번 해보세요. 10시간 안 나와요. 10시간을 한 사람들 더 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체력이 일단 좋아야 돼. 이제 이미 내 나이에는 그렇게 못해. 슬픈 일이지만 집중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해도 집중을 10시간 더 못하겠어. 하루는 할 수 있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절대 못해. 그래서 공부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나이 때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회계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많이 보실 텐데 사실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해요. 제가 10몇 년 전에 공부가 기억날 리가 없잖아요. 이 영상 보면서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회계사 공부 시험 합격 안 했어도 먹고 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전 되게 그때 합격하고 싶었고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 굉장히 동기부여를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으로 이 영상이 무슨 기술적인 그런 조언이 아니라 무슨 공부법 다 사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형의 또 20대 때 치열했던 그 청년으로서의 그런 경험을 듣니까 막 괜히 막 기분 이상해지면서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지금 과연 내가 그때만큼 열심히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 나도 그냥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 나도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걸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이미. 근데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드는 반성은 그래도 아직 내가 젊은 나이인데 너무 이렇게 현실에 안주해서 매몰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좀 더 채찍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그래서 찍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도 맞아요. 지금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걸 습득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